그러면 이제 주가들의 해설. 계지복용한증은 조필영 선생님의 해설이 아주 맛깔스럽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저 초간단히 요약해드리면, 전주의 전통시장에서 조약국을 30년 이상 운영하시다가 한풍제약이라고 하는 한방제약회사를 창업을 하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과립한약 보급에 애쓰셨는데, 이분은 후에 전국의 약사들에게 고방, 즉 상한론, 금교율약 등의 대표방들을 전수해 주시는데 또 일상을 바치시기도 하셨죠. 약학 박사 조필영 선생의 해설. 차방은 양증 구어혈제 대표약이며 여성 호르몬을 조종하는 작용이 있다. 본방증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복급결의 복증으로도 알 수 있으나, 대용으로 위중혈 자리에 실지렁이 같은 혈관의 존재와 해질 무렵부터 야간의 증상이 심해지는,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는 그러한 증상이 심해지는 것으로 차증이 유함을 알 수 있다 그러셨는데, 위중혈처가 실지렁이 또는 지렁이처럼, 즉 종아리의 정맥류와 같은 형태가 위중혈초에도 나타날 수 있다. 소복급결이 있는 사람은. 정맥은 체크밸브가 있어서 처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유속이 느리면, 그리고 짜주는 힘이 약하면 정맥류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 정맥류가 그렇게 해서 생기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도 정맥류가 나타난다. 어디에? 위중혈처 부근에. 이 부분에 이렇게 꽈리처럼 정맥류가 위중혈초에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지에는 정맥류가 없어. 그런데 소복급결이 있는 여성의 경우 위중혈초를 보니까 정맥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진단에 참고하세요. 참고로 크고 작은 복제 정맥류는 정맥 밸브의 무력증, 그리고 정맥혈의 무력증 때문이다. 혈관에. 그래서 만성 정맥 기능 부전의 원인 및 위험 요인을 보면 이 사이트에서 설명하는 내용, 밸브가 약하거나 손상되면 만성 정맥 기능 부전이 발생합니다. 밸브가 약하거나 손상될 수 있는 위험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맥류의 개인 또는 가족력.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짜주는 힘도 약하고 근무력증이 올 수가 있으니까, 짜주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정맥혈이 제대로 폐로 올라가질 않아. 그런 경우에 정맥류가 생길 수 있다. 복제 정맥이라는 것은 복강 내에 또는 하지 등등의 보다 깊숙한 곳에 있는 정맥.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특히 올 수가 있다. 비만인 경우, 임신인 경우, 신부정맥 혈전증 또는 피부 및 정맥에 혈전이 있을 경우에, 장시간 앉아있거나 서 있는 그러한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 신체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는 그러한 몸의 상태일 때, 그리고 흡연도 정맥류를 촉진시킬 수 있대요. 참고하세요. 그럼 다시 본문. 차증은 상열 한행이 있고 어혈괴가 있는 사람에게 최적이나, 만일 상충 한행이 심하지만 어혈괴가 없다면 위중혈초에도 정맥류가 안 보이고 소복급결도 없는데 일단 3, 4개월 동안 경폐가 되어 있어. 소태출혈이 나타나질 않아. 그런데 복증해 보니까 소복급결이 없어. 그리고 복냉이 있어. 그런 경우에는 옹경탕을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토론할 거예요. 아주 중요한 처방이기도 해요. 한국인에게는 여기 온경탕증을 갖고 있는 여성이 많습니다. 특히 난소발력 부진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상세히 토론할 시간 나중에 또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방증에 더하여 신경통 류마티스가 있으면 생강 감초를 가하여 쓰는데 이를 갑자탕이라 한다. 자주 말씀드렸죠. 상한론에 관한 한 일본이 더 발달해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상한론의 대가들도 일본의 상한론 해설서들을 아주 심도 있게 연구합니다. 갑자탕, 일본에서 만든 탕인데요. 계지복룡환 참고 갑자탕은 1인 원남양이라는 분이 계지복룡환에 생강 감초를 가하여 계룡증에 더해 신경통 관절통이 유한 경우에 썼고 을자탕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양명을 아주 쉽게 지으셨네. 그럼 병자탕도 있나? 갑자탕, 계지복룡환에 생강 감초를 가했고 을자탕, 그것은 치질에 주로 쓰는데 역시 오혈증에 쓰는 거예요. 을자탕 역시 그가 장방하였으나 19세기 초 천전종백이라고 하는 또 상한론 대가가 있어요. 그분이 소시오탕 가감방으로 개량하여 치질로 동통이 심할 때 적용하는 처방인데요. 써보세요. 아주 잘 됐습니다. 소시오탕 가감방인 을자탕, 치질에 많이 써요. 김이 주근깨 여드름을 치료할 때 계지복룡환과 엘시스테인을 함께 처방을 해서 제공을 하면 그러면 기미 주근깨 여드름 치료에 매우 훌륭하다라는 경험을 말씀 주셨습니다. 약국가에서 응용해 보세요. 또 한방가에서도 응용해 보시고 아주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말씀드렸죠? 이분은 한방제약회사를 창업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약사예요. 그러니까 화학의 전문가잖아요. 화학의 대가. 스테로이드 장기 연용으로 인한 부종 등의 부작용을 계지복룡환, 소시오탕 그리고 오룡산 과립제로 여러 번 치료하였는데 모두 기효를 보았다. 스테로이드. 자, 스테로이드 제제 진짜 약방의 감초예요. 서의학에서는 많이 쓰는 처방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것도 약이에요. 스테로이드 하면 막 경기 일으키는 분들이 계신데 약이에요. 약. 필요할 땐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이든 서이든 또 우리 방송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중에 간 이식을 받았다. 매번 신장 투석을 해야 되는데 누가 콩팥을 제공해서 또 나의 몸에 상당히 친화력이 있는 콩팥이야. 조직이. 그럼 이제 공유를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그걸 무엇으로 인식해요? 네, 내 몸이 아닌 것은 거부해요. 암덩어리와 같은 아주 몹쓸 조직이 내 몸에 들어왔다 라고 인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막 거부를 해요. 그래서 그 조직이 내 몸에 친화력을 갖게 될 때까지는 면역 억제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제1의 선택이 스테로이드 제제예요. 스테로이드. 여기서 잠깐. 우리 몸의 반응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 몸의 무반응은 죽은 상태입니다. 무반응은 죽은 상태다. 반응은 살아있음을 반영한다. 뽀로지가 났어요. 여드름의 경우 생각해 보십시다. 여드름의 경우 제1의 선택은 서희들은 아마도 스테로이드 제제일 거예요. 항염증제로 분류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스테로이드가 어떻게 항염증 작용을 합니까? 따지고 보면 무반응을 유도하는 겁니다. 즉 스테로이드 제제로 우리 몸에 투약을 하게 되면 그것은 면역력을 억제하는 작용을 갖게 되기도 하거든요. 보세요. 박테리아가 침투해서 여드름이 됐어요. 여드름균 때문에 여드름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뽀로지가 생긴 상태, 고름이 흘러나오는 상태는 무엇을 반영하는 거예요? 내 몸의 면역 상태의 반응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내 몸의 면역 상태가 면역력, 면역세포가 박테리아,
여드름균과 열나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열나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염증 상태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염증이 이제 멎습니다. 내 몸의 면역력이 이기게 되면, 박테리아를 다 물리치게 되면, 여드름균을 물리치기까지는 염증 반응은 지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반응이에요. 그런데 스테로이드제를 외부에서 투약하면 면역세포가 여드름균과 싸우지 않아. 안 싸운다니까. 안 싸우니까 당연히 염증 반응은 나타나지 않지.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제제가 항염증제다라고 말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세균과 내 몸의 면역세포가 싸울 때 나타나는 현상을 염증 면역 상태다라고 규정하는데요. 그런데 스테로이드 제제를 쓰면 면역세포가 염증세포와 싸우질 않아. 왜? 면역력을 억제시키니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뽀루지가 안 생기지. 안 생겨. 안 싸우니까. 그러나 그것이 축적이 되고 축적이 되고 축적이 되면 나중에 확 번지게 되지. 어쨌든 또 하나의 부작용은 부종이 생긴다는 거예요. 부종. 조필영 박사는 스테로이드 장기 연용으로 인한 부종 등의 계지복용환 과립, 소시오탕 과립, 오룡산 과립 따로 포장해서 환자로 하여금 계지복용환 과립 한 봉지 삼키고, 소시오탕 과립 한 봉지 삼키고, 그리고 오룡산 과립제 역시 한 포 삼키면, 그러면 스테로이드 제제로 인한 부종 등의 부작용 말끔히 해소될 수 있었다. 약국가에서 응용해 볼 수 있겠죠? 계지복용환은 남녀 공용이지만 부인에게 있어서는 월경 전후에 동통이 심하고 월경 주기도 부동이며 경혈량도 많다. 이들 증상을 한방적으로 자궁부속기의 울열 증상으로 보는데, 차방은 이를 해소시킨다. 계지복용환이 본방증 같으면서도 허약한 기미가 있으면 본방에 당귀작약산으로 하면 좋다. 약국가에서는 이제 과립으로 제공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계지복용환 과립 따로 담고 당귀작약산 과립 따로 담아서 환자로 하여금 복용할 때 각각 한 봉지씩 복용하도록. 본방을 장기 복용하면 체중이 줄어드는데, 기혈을 조심하면서 가감하면 비만 치료에도 큰 효용이 있다. 복증만 맞으면 남녀노소 구분 없이 누구에게나 다 쓸 수 있는 구어혈제이며, 맥상은 침하면서도 긴 하나, 때로 침하면서 지의 맥상을 보이기도 한다. 시호제에 의하여 어혈과 하복부 반응이 소실되기도 하고, 구어혈제에 의하여 하복부 반응과 동시에 흉협고만의 개늑화 반응이 해소되는 것을 보면 어혈과 간장 기능의 관계가 깊다고 한방치료백과에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본방과 시호계지탕 등의 시호제와 합방하였을 경우도 많다고 본다. 다시 이 그림. 흉협고만이라는 게 뭐냐면요, 복강 내의 간 문맥, 간종맥들은 모아져서 스플린, 즉 비장에서 간으로 향하는 그 정맥과 합류가 돼요. 합류가 되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간으로 올라가다가 이게 역류를 해. 즉 간장애가 생기면, 간 기능이 약하면, 또는 일시적으로 간의 필요가 가중되면, 또는 간염이나 간경화가 있으면, 또는 간암이 있으면, 그래서 역류해서 비장이 붓는다. 그것을 가리켜 흉협고만이라고 합니다. 흉협고만. 그러니까 축혈증은 뭐과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간 기능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해부생리학적으로도 의과학적인 해설이에요. 흉협고만은 간 때문이다. 축혈증도 간과 관련이 있다. 아니,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한의는
이것을 보고 흉협고만이라고 한다. 고로 계지복용환과 시오계지탕 또는 소시오탕과 합방하였을 경우도 많다. 과립을 제공할 땐 섞어서 이렇게 그냥 양을 많게 하면 환자들이 먹기가 불편하잖아요. 소시오탕 과립 따로 포장, 계지복용환 따로 포장, 먹을 때 한 봉지씩 털어놓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약국가에서 응용할 일이 많네요. 오늘 내용은 적응증, 어혈증의 기인은 다음의 세 증에 적용합니다. 어떤 증에? 습관성 유산인데 체력이 비교적 실한 체질이야. 허약한 체질은 아니에요. 아주 허약한 체질은 온경탕증 쪽에서 자세히 살필 거예요. 사산후유증, 자궁내막염, 난관염, 골반복막염, 생리불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수반하거나 또는 정상적으로 생리출혈이 있다가 갑자기 딱 끊어지는 거야. 그런데 만져보니까 여기저기 우들두들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 무엇을? 정맥류를. 그러한 사람의 생리불순, 월경전 증후군, 무월경, 불임증, 지핵 등에 적용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사암침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여러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어혈방의 소장전격, 어혈방의 간전격, 간전격의 소장전격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경우의 수가 있어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어혈방과 소장전격을 쓸 것이냐. 어떤 경우에? 네, 빈혈이 있어요. 그리고 혈행이 너무 느려요. 그런 경우에는 피를 생산하는 소장전격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 때문이라고요? 축결증이?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간. 고로 어혈방과 간전격 또는 간전격과 소장전격. 자, 어혈방은 태백태연에 N극 붙이고요. 곡지에는 S극 부착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집대성 삼경 추석 혈증문, 우리 그거 토론 중이었잖아요. 그 마무리 토론해 봅시다. 마무리 토론.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 방송 교재 중에 고급 교재인, 지금 사암침 아카데미를 겸하고 있잖아요. 삼두인 친구유교를 우리가 심층 분석해서 적어도 우리들의 영원한 교과서인 삼두인 친구유교는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삼두인 친구유교를 제대로 해설해 주는 책이 없어. 의과학적으로 제대로 해설해 주는 책이 우리 방송 교재들 외에는 없다. 그 중에 삼두인 친구유교를 그대로 싣고 동서의학적으로 해설한 책, 집대성 삼경 추석 혈증문, 나머지 토론합니다. 유튜브 시청자님의 질문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자석을 구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구하면 될까요? 위 질문에 답글 드립니다. 우리 방송에선 자석을 팔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렴한 가격으로 품질 좋은 사암 증용 자석을 구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 소개드리오니 프레쉬 영상을 참고하시어 구입하시기 바랍니다.